제가 왜 플렉스터가 좋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플렉스터를 선호하는 이유. 플렉스터는 옛날부터 SSD가 예를 들어서 뭐 90% 이상 차 있는 좀 가혹한 환경에도 속도가 그대로 나와요. 정상적인 속도가 나오고 뭐 프리징 현상도 없고 전초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를 해요. 에보는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에보가 만약에 이렇게 용량이 쭉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128기가라고 쳐요. 에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 앞에 진짜 일부 부분, 예를 들어서 128기가를 예로 치면은 한 4기가? 요 정도까지만 최대 속도가 나와요. 그럼 나머지 요 뒷부분은 뭐냐, 4기가 정도를 쓰고 나고 나머지 뒷부분은 느려진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4기가가 캐시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빠른 메모리가 128기가 기준으로 친다면은 요 캐시 메모리 해당하는 부분이 한 4기가 정도가 따로 있고, 요거 속도가 SATA 기준으로 초당 500메가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크리스탈 벤치마크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귀여운 시저코짱 감상하시죠. 여기서 측정 횟수는 1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기가만 잡아서 테스트했을 때는 속도가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했을 때는 속도가 잘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NVMe죠. NVMe 512기가이기 때문에 속도가 요 정도 나오고, 이게 만약에 요 4기가 이외의 속도는 그럼 얼마 정도 나오냐, 삼성 에보 가지고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100메가대 정도 나옵니다. 이 뒷부분까지 연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즉 요 앞에 캐시 4기가 분량을 다 쓰게 되면은 뒤에 속도는 100메가 내외 정도로 나와요. 굉장히 느려요. 그 정도면은 지금 빨리 돌아가는 하드보다 느린 정도예요. 이게 아닌 SSD들은 대다수가 진짜 웬만한 사용자 환경이면은 풀 속도가 꾸준히 계속 다 나옵니다. SSD로서의 가치가 접근 속도 빠르다? 4K 빠르다? 그 정도는 이제 체감상으로는 확실히 SSD의 효과는 느릴 수가 있어요. 일단 4K가 하드디스크보다 몇십 배 빠르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니까요. 4K라는 게 여기 지금 보면은 39.76이라는 건데, 그냥 하드디스크로 측정하면은 0. 몇 메가, 그러니까 초당 1메가도 안 나옵니다. 4K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고,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느리게는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1기가 테스트고 32기가를 테스트를 하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하나를 더 띄워볼게요. 마찬가지로 1회만 잡고 최대 크기인 32기가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용량 충분하니까 테스트를 걸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2기가짜리로 통짜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저런 TLC SSD, 특히 삼성같이 뭐 3D 낸드 이런 건 쓰는 거는 대책 없이 느려진단 말입니다. 근데 요런 MLC의 속도가 보장된 SSD들은 어디 구간에 무슨 작업을 하나 속도가 벤치마크대로 나와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 수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SSD를 산다면은 접근 속도도 제로고 하드에 비해서 여러가지 뭐 장점이 많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유저도 있는데 뭐 맞는 말이에요. 그 접근성도 좋게 하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랑 비교하는 것 자체는 무리예요. 하지만은 저런 거를 써야 될 용도는 사실 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플스라든가 외장하드, 좀 단가에 민감한 장치에나 써야지 이거를 OS로 쓴다?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그런 거에는 그냥 좀 좋은 SSD를 써야죠. 그 가격에 정 민감한 분이시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속도 차이가 거의 없죠. 이거 뭐 그렇게 딱히 막 이 데이터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32기가 풀로 땡기든지 1기가로 땡기든지 차이가 안 나요. 여기 적혀있죠? TLC SSD 제품을 SLC처럼 쓰기를 해서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기술을 삼성은 에보 때 쓰고 있으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그 삼성 에보의 정상적인 속도라고 블러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삼성이. 저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소비자로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낸드 속도가 아니라 거의 캐시의 속도인데, 그 캐시의 속도가 그 SSD의 진짜 진정한 속도인 마냥 진짜 구라 마케팅을 했다는 거죠. 블러핑 마케팅을 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32기가 땡긴 거랑 1기가 땡긴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거의 뭐 해봤자 이게 특히 4K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차이가 없죠? 시퀀스 땡긴 거가 이제 좀 약간 유효한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는 실제로 32기가랑 1기가 땡기면 어느 스토리지에서든지 나는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이제 그 삼성의 에보 제품에서는 극심하게 나타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제 옛날에 한번 그 시청자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시청자가 사용한 게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오는 그 SSD 중에서 그린 제품입니다. 제일 하급 제품이죠. 이게 제가 테스트한 120기가짜리 플렉스터 MLC SSD고요. 이거는 256기가짜리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온 그린 SSD입니다. 네, 프로는 속도 잘 나와요. 그래서 프로는 가격 말고는 깔 게 없어요. 프로는 돈 되시면은 사셔도 됩니다. 저는 안 살 거예요. 비싸서 못 사요. 이거는 솔직히 SSD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죠. 시퀀스 쓰기가 118메가 나오는 정도면은 진짜 이거는 부끄러운 정도입니다. 16기가 잡았는데 TLC에서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 그 속도 저하 증상이 이런 겁니다. 광열 처리 제대로 안 되면은 속도 떨어지는 거 까여야죠. 하드보다 느려요. 이거 이렇게 되면 시퀀스는 하드보다 느린 거예요. 요새 도시바 하드디스크 500기가짜리를 사도 시퀀스 속도 200메가 넘습니다. 초당 200에서 250메가가 나와요. 하드디스크가. 하드조차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뭐 SSD가 이 정도면은 얘는 아닌 거죠. 제가 삼성 에보 제품을 무턱대고 까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좀 설명을 장황하게나마 드렸습니다. 리뷰안에서 보면은 여기 나오죠. SLC 캐싱이 170기가, 네, 512 기준. 1테라 512가 캐싱 용량 170기가. 그리고 256, 240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120기가에서는 SLC 캐싱이 40기가, 256에서는 80기가, 1테라에서는 170기가. 그리고 얘네가 얘기를 하죠. 동급 SSD 캐싱 용량이 3기가에서 10기가.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바로 삼성의 에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에보를 측정을 해보면은 3기가에서 10기가 사이에 요 속도가 뚝 떨어지고, 제가 알고 있는 용량으로는 4기가입니다. 4기가 선에서 그냥 요 빨간 선 그래프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제 요 그래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는 삼성 거랑 똑같은 그런 기술 조건으로 만들었는데도 캐싱 용량을 훨씬 더 양심적으로 여유롭게 두죠.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그 총 크기가 클수록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무턱대고까지는 않아요. 깔려면 깔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다가 뭐 삼성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 SSD 정말 잘 만들었다, 저는 그냥 자신있게 진짜 인정하고 삼성 칭찬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 제품을 만들어 와봐달라는 얘기죠.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